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아주 좋습니다.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고 그러면 어디 산책하고 이럴 때 좋잖아요. 네. 요즘 산책할 때 뭐가 고민이세요? 네, 이렇게 날씨 좋고 그러면 자외선 때문에 또 고민이죠. 지난 4월에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게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황사, 미세먼지, 자외선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어딜까요? 피부, 호흡기, 예? 여기. 네?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요. 먼저 한 주간의 핫한 건강 이슈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건강 소식 나눌 텐데요. 오늘 아주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 이동규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훈남이세요.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쳐다볼 수가 없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동안 원장 또 섭하시죠? 그러니까요. 토닥. 스담. 자, 오늘 한동안 원장, 또 이동규 원장과 함께 한 주간의 건강 이슈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 굿앤배드 어떤 소식일지 살펴보시죠. 네, 가장 먼저 배드, 나쁜 소식인데요. 네. 면을 자주 먹는 여성이 고혈압에 잘 걸린다. 그런 소식이에요.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아니, 그러게요. 면 좋아하잖아요. 제가 하루에 라면을 정말 일주일에 한 5번은 먹거든요. 별명이 면순이야, 면순이.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면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뭐 남녀노소 다 면 좋아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쁜 소식은 이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라면이나 이제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거 면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슬픈 소식입니다. 이제 최근 연구 결과 네. 일주일에 5번 이상 면류를 즐기는 여성의 경우에 거의 안 먹는 여성에 비해서 네. 8년 이후에 고혈압 발병 가능성이 2.3배가 높다라는 아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면 자주 드시는 분들 그냥 뜨끔했겠네.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제 면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세요? 아이, 라면 그러면 바로 김치죠. 김치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뜨거운 밥 맛없어. 찬밥을 갖다가 톡 말아가지고 맞아요. 저으면은 그 야식으로서는 최고죠. 그럼 아삭한 김치하고 그렇죠. 먹는 맛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네네. 이제 라면만 떠올리실 게 아니라 이제 면 전문점 가면 칼국수 이런 것도 반찬이 겉절이 뭐만 나와요? 반찬 뭐 여러 가지 김치만 있죠. 나오죠. 그럼 김치만. 겉절이 같은 거 먹는 깍두기. 그렇죠. 김치나 깍두기만 나오는데 실제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이제 가정의 식탁을 보면 밥도 있고 다양한 반찬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이 되는데 네. 면류를 이렇게 드시러 가면 김치나 깍두기, 흰쌀밥. 또 흰쌀밥 그런 것만 나오죠. 그렇게 되면 나트륨 함량은 높고 정제 탄수화물만 위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문제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여자가 2.3배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남자들은 좀 어떤가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참 의아스러웠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면류를 섭취한 횟수와 네. 고혈압 발병과의 인간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신기하다. 남성들 중에서도 이제 흰쌀밥이나 빵을 자주 드시는 군과 네. 거의 드시지 않는 군의 고혈압 발병률의 위험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연구에 참여한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논의를 했겠죠. 네네. 근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과 편식을 하는 이런 식이 습관이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 여성의 경우에는 면류를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많이 걸린데 남자는 괜찮대. 이렇게 받아들이실까 봐. 네. 이게 아직 연구 결과가 이런 거고요. 네. 남성분들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면류를 많이 드시는 식생활은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어요. 네, 그죠? 그럼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다음 소식은 굿앤 배드 중에 좋은 소식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7월부터 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입원료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근데 이게 저 대형 병원은 이미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적은 병원이 실시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기존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이 오늘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네. 3분의 1 수준 정도로 줄게 되는 거군요. 원래는 보험 적용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2, 3인실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된 대형 병원의 입원료가 더 저렴해서 역전 현상 같은 게 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형 병원이 오히려 더 싼 이런 역전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원료 역전 현상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네. 7월 1일부터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네. 2인실 기준으로 약 7만 원대에서 2만 7천 원대로, 네. 3인실은 4만 6천 원대에서 1만 7천 원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이런 혜택은 한 해에 약 3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기쁜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입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는 가계부에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모든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네. 이렇게 기쁜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요즘 같은 날씨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건강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영상 함께 하시죠. 네, 계절의 여왕 5월에 나들이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눈이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노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침침하고 시리고 그래서 네. 노안 온 줄 알고 네. 아 이제 드디어 왔구나 해서 네. 같이 갔는데 이게 노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집에 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요 봄철에 눈이 따갑고 시리고 그러다 그래서 이거는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안과에 그냥 문전성시더라고요. 그렇죠. 정식 씨, 근데 우린 노안은 오긴 왔어요. 아, 왔어요? 저는 사실 아직 노안은 안 왔잖아요. 네, 네. 대신에 황사나 미세먼지 있는 날은 눈이 너무 따갑고 시리고. 맞아요. 눈물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외선에 뭐 미세먼지 또 황사 이야기 있을 거고요. 그럼. 원장님 좀 실제로 요즘에 눈병 환자들이 좀 늘어났나요? 어떤가요? 네. 요즘이 오히려 한여름보다 환자들이 더 많은 계절이죠. 예. 가히 안구가 공포에 떠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도 눈병 때문에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지? 예. 먼저 요즘 제일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부분이 네. 뭘까요? 이거는 제가 말한 미세먼지? 나도 미세먼지 네, 때문에. 미세먼지 공포가 가장 좀 크죠? 예, 맞습니다. 못 볼 걸 봐서. 미세먼지. 못 볼 걸 봐서. 야,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말이 맞다. 미세먼지도 못 볼 거야. 빨리 중국으로 갔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요즘 눈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가장 첫 번째는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황사까지. 또 꽃가루 같은 예, 거 특히 있고. 4월달, 5월달은 꽃가루가 심한 계절이라서요. 네,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럴 때 결막염 같은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환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황사나 이제 미세먼지, 꽃가루 네.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이 대기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으로 가득 찼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금속은 알레르기 반응이 아닐지라도 이제 물리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결막염, 염증을 일으키죠. 맞아. 염증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굉장히 많이 합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보면 결막염을 치료하지 않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했더니 저절로 결막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막염은 눈에 있는 증상이긴 하지만 신체적인 컨디션에 따라서도 쉽게 유발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컨디션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이렇게 스스로 잘 지켜야 되군요. 근데 미세먼지 많을 때 이거 호흡기 지킨다고 사실 그 여러분들 기침할 때도 이렇게 하고 뭐 기본이잖아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마스크를 쓰는데 이걸 입은 괜찮아. 기관지는 괜찮은데 눈 같은 경우는 뭘 씌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경 써야죠. 수경 수경 쓰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게 닿게 되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나요 이거? 근데 이제 알러지성 결막염이 생기면 충혈되고 간지러운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죠. 또 이제 분비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끈끈한 눈물이 나오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이물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눈을 많이 찡그리거나 깜빡거리는 증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안구 건조증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있어서 저는 그 인공 눈물 아시죠? 맞아요. 달고 살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맨날 그렁그렁한 눈이 안구 건조증이었구나. 인공 눈물이었습니다. 초롱초롱했는데. 네, 어떤가요? 예, 안구 건조증하고 결막염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눈물에는 네. 물 성분 이외에 강력한 면역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면역 성분들이 충분히 있으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겠죠. 그런데 이제 건조증이 있어서 눈물이 불량한 상태에서는 이런 뭐 알러젠이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에 이제 대처하기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결막염이 훨씬 더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결막염이 염증이 있는 눈에서는 건강한 눈물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더 건조증은 더 악화되고 막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무슨 방법이 없나? 아니,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모신 건데. 일단은 미세먼지나 이제 황사,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쉽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집에서 어떻게 해볼까 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더불어서 평소에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액량을 늘리기도 하지만 눈물의 양도 늘려줍니다. 근데 눈물은 우리 이제 눈에서 윤활유나 세척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을 좀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서 또 국화차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국화꽃 있죠. 그런데 들에 있는 활짝 핀 국화가 아니고 이제 봉우리가 펴지기 전에 조그만 국화를 차로 드시는데 국화는 전통적으로 한약으로도 많이 썼는데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가려움증도 억제해주고 건조증도 예방해주는 작용도 하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 안 질환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통이 함께 있을 때 국화차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적절한 눈물도 필요한 거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울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드라마 봐, 드라마. 드라마 보면 요즘 눈물이 그렇게 나와. 이게 남성 갱년기. 갱년기 맞다. 또 이거 갱년기까지 얘기해야 돼. 그러면 여성 이거 어떻게? 호르몬이 좀 나와서.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저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요즘에 자외선 지수도 나오고 자외선 걱정되잖아요. 이것도 또 영향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자외선이 특히나 좀 걱정인 게 저 같은 경우는 피부 혹은 두피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하시고 요즘엔 약간 눈도 시린 느낌을 받게 돼요. 눈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자외선이. 보통 이제 자외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부죠.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위에서 내려지니까 두피. 예. 그런데 보다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안구입니다. 눈이죠. 이제 과거에도 이제 책을 읽는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눈이 피로해지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 있거나 눈을 자주 감고 있어라. 그래서 빛에 대한 광피로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요즘처럼 특히나 이제 햇빛이 강하고 자외선의 양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더더욱 눈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햇빛 받으면 눈이 좀 시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위험하네요. 네,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무서운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자외선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실명이요? 실명까지. 실명까지 간다고요? 우리 그 방송국 조명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세니까.
근데 이 자외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안 질환들 대표적인 네.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거부터 볼까요? 각막 먼저 살펴볼까요? 자외선 질환이 자외선이 부르는 안과 질환이에요. 네. 각막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광각막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각막염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광이 붙었거든요. 광각막염? 예, 광각막염 말 그대로 빛 때문에 생기는 각막염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눈에 생기는 화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눈에도 화상을 입어요? 오, 큰일 났네 이거. 네. 눈에도 화상을 입습니다. 이제 과도한 자외선이 노출이 오래되게 되면 각막 상피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화상을 입어서 이제 이런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좀 빨갛게 저기 약간 충혈. 화상을 입을 때 근데 충혈되면 우리가 저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네. 그 빨리 차가운 물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눈에 화상을 입어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눈에 화상을 입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눈이 따끔거린다거나 밖에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그러면 바로 실내에서 수건에 차가운 물을 적셔서 눈을 감고 찜질. 냉찜질 해주는 게 됩니다. 마찬가지군요. 네, 근데 이제 이 반대로 또 생각하시면 그러면 더운 자극이 안 좋은데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요. 한의사에 보면 안구 질환이 있을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음식으로 황화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어요. 네. 아주 독특한 맛이 나는 것들 뭐죠? 마늘, 양파, 대파, 부추 이런 음식은 절대 못 먹겠거든요. 이런 것들은 열을 조장하고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서늘하고 물을 충분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눈 안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니. 오, 무서운 이야기고요. 그럴 때는 냉찜질입니다. 네. 냉찜질. 물을 많이 드시거나. 자, 그럼 다음으로 자외선이 부르는 안과 질환 두 번째 수정체 볼까요? 네. 수정체. 수정체 한번. 백내장. 백내장은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나이 들면 백내장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오는 게 백내장이고 자외선 때문에 온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데. 네, 백내장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노화에 의해서 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면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이제 이 자외선 자체가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각막을 통과한 자외선이 수정체라는 구조물에 축적되게 되는데요. 이 수정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이제 자외선 때문에 변형이 되고 이제 혼탁하게 만들어서 백내장이 시작됩니다. 저기 지금 눈동자가 탁하죠? 아니 백내장이 약간 저 허옇게 보이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 이제 동공 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백내장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점점 진해지고 커져서 눈동자를 가리게 되면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네. 이게 진짜로 심해지면 실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야는 그러니까 안개 낀 것처럼 뿌얘지고 이러는 거죠? 예, 눈부심이 있고. 예, 처음에는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다가요. 이제 빛이 번져 보이거나 바깥에 나갔을 때 빛 번짐이 조금 심한 경우들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내장을 좀 의심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도 실명은 흔히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거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불안해져서. 일단은 저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데 뭐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이제 세계 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전 세계 매년 1년에 매년 1,600만 명이 백내장으로 실명을 합니다. 1,600만 명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도상국 전 세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2013년에는 백내장 환자가 18만 명, 2017년에는 2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실 게 옆에 계신 안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술적인 처치도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저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백내장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오는 병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점차 나이도 어려지고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 하니까 이거 정말 신경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처럼 그 노인성 질환이 아니고 이게 자외선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 이게 아주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듣다 보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마지막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자외선이 부르는 안과 질환 황반인데요. 네, 좀 제거해 주시겠어요?
황반이 변한다 뭐 이랬지. 맞네요. 그러네. 황반변성. 황반변성.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네. 많이 들어보기도 했어요, 사실. 어떤 질환이죠? 예, 우리나라 4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인 황반변성입니다. 예, 20세 이상 성인에서 법정 실명 원인의 1위를 차지할 1위? 만큼 무시무시한 안구 질환입니다. 이건 어떤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눈 안쪽에 망막 중심부에 황반이라는 이제 시세포들이 주로 모여 있는 이 해부학적 구조에 세포들이 변형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인데요. 이제 초기에는 약간 침침하고 어둡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종국에는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저렇게. 예. 의심 신호. 뭐 이렇게 격자 무늬가 찌그러져 보인다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병원에서도 하고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예, 이제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는 종이를 보시면 네. 정상인 경우에는 저게 이제 간격이 적당히 유지되면서 반듯반듯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도 있어요, 하나씩. 네, 하나씩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초기 증상에서는 한 부분이 구불구불 보이거나 격자 간격이 점점 불규칙하게 벌어지거나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암점이 생겨서 그 부분이 이제 지워진 듯처럼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 얼굴을 만약에 본다고 치면요. 사람 이제 코를 보려고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 코는 안 보이고 얼굴 주변만 보이게 되는 중심시력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죠. 아까 그 남산타워 그 꼭대기 부분이 안 보이듯이. 예, 이거 흔들려 보이는 분 괜찮으세요? 있으세요? 예. 다행이네. 괜찮아요.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한눈씩 네. 해서 보셔야 한눈씩이래. 아유. 거리는 어느 정도? 종이를 가지고 우리는 적당히 적당히. 한쪽씩 가리고 보시면 됩니다. 손 떨리면 손 떠는 걸 조심하셔야. 손 떨면 이게 또 흔들린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은 놔두고. 괜찮아. 예, 괜찮아. 간단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한 검사이기 때문에요. 예, 괜찮은데요? 증상이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지금 그렇게 보인다면은 이거 빨리 이거 병원에 뛰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상 없어요. 네, 이상 없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백내장, 각막염,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다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 심하게 노출이 되면 올 수 있는 병들이다 이런 예, 거예요. 맞습니다. 야, 우리 생각보다도 더 무시무시한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생기게 예방하는 법을 평소에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도 선글라스 끼고 있을 때 이게 되도록이면 좀 짙은 거, 네. 눈이 안 보이는 거, 또 큰 거, 이거 건방지고 뭐 패션 뭐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네. 조명 때문이라도 다음 주 내일부터라도 쓰고 다니고 이해해 주셔야 되잖아요. 건강 때문인데 신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진한 게 좋은 거예요? 진한 거 선글라스 잘 골라야죠. 진한 게 좋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무조건 진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색이 진하면 눈이 부시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 자외선 차단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어. 자외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고요. 이제 대부분의 렌즈가 자외선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사용만으로도 많이 효과가 있고요. 또 오히려 색농도가 너무 진한 경우에는 과도한 광량이 눈 속에 들어올 수 있어서 오히려 눈에는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색상 진하기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눈동자가 어느 정도 보일 정도의 농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동자가 보이면 들키는데. 사실 선글라스는 좀 가려져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글라스의 색상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색상별로 기능도 다 좀 나눠져 있는 건가요? 예,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도 기능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 평상시에는 이제 여러 종류 빛을 골고루 차단할 수 있는 검은색 계통이나 회색 계통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야외 활동이나 운전 등에서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초록색은 자연의 색깔과 가장 가깝죠. 눈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고 대비감도를 높게 해서요. 낚시나 골프처럼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운동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적색이나 주황색은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청색광을 차단하기 때문에 빛 번짐을 막아주고 이제 흐린 날이나 밤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황반변성 환자들이 착용하면 좋습니다. 저도 저 검은색 선글라스밖에 없거든요. 다른 색은 없는데 좀 구비를 해놔야 되겠네. 예. 그리고 또
선글라스도 수명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선글라스 교체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너무 그래, 짧어. 비싼데. 비싼데. 그거. 그래. 네, 비싸죠. 근데 외관상 큰 이상이 없어도요. 네. 선글라스 주로 이제 자동차에 놓거나 이렇게 네, 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뜨거운 때 쓰고 나가시기 때문에 네. 강한 자외선이나 열에 손상이 좀 될 수 있고요.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주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좀 아까운데. 난 지금 한 5년 쓴 것 같은데. 5년 이제 교체하셔야 돼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이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이거 썬팅도 수명이 있다더니 이게 같은 원리 그거네요. 그래요? 수명이 있구나. 또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눈꺼풀 청소입니다. 눈꺼풀 청소해? 네. 뭐 어떻게 눈꺼풀을 청소를 뭐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수만으로 네. 이제 눈꺼풀 밑에 있는 기름샘들을 다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눈꺼풀을 직접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우리 눈에 눈물에는 물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기능을 가진 세포들도 있고요. 기름 성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름을 만드는 마이봄 샘이라는 샘들이 이 눈썹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기름이 잘 나오려면 이 기름샘들이 이제 깨끗해야 되니까요. 고기를 이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이제 청소하는 방법이고요.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이제 위생적으로 불량해지면 뭐 건조증이 심해지거나 안검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여기 청소를 아, 매일? 꼬박꼬박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 준비해놨네. 네. 그러면 나 안구 건조증 있어요. 아, 나도.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도와주세요. 네, 가시죠. 내가 따로 내가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내가 오늘 나오신 김에 잘 됐네 아주. 아, 이게 이렇게 직접 봐야 또 네.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쏙쏙 네. 되거든요. 먼저 손을 좀 깨끗하게 씻으신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위생개를 네. 쓰겠습니다. 깨끗하게 좀 씻어주세요. 제 눈에는 눈은 마음에 네, 소중하니까요. 네, 소중하니까. 네. 제일 잘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원래는 따뜻한 네. 물로 여기 한 3분 정도 온찜질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온진 저거 하면 시원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뭐 찜질팩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따뜻하게 찜질해 주시고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작게 떠야 돼? 그거는 크게 상관없으시고요. 아, 예, 네, 상관없어요? 찡그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눈꺼풀 살짝 돌고요. 네. 눈썹 아래쪽을 네.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살살 아, 여자들 화장하듯이 이렇게. 화장 지울 때도 저렇게 지우거든요. 지금은 안 묻혔는데요. 여기 이제 보통은 이제 안약을 쓰시거나요. 이제 눈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쓰시고요. 요즘은 이제 눈에 사용하는 눈꺼풀 전용 샴푸 같은 제품들도 네. 많이 나와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눈을 이렇게 찜질을 먼저 해주라고 하셨는데 눈 찜질을 가장 앞에 먼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실제로 눈찜질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예. 눈찜질을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이 잘 나와야 되는데 기름이 이제 버터처럼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깥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식용유처럼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녹여주는군요. 따뜻한 찜질입니다. 따뜻한 그렇죠. 프라이팬하고 똑같네 그거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 조상들도 눈 건강을 위해서 네. 눈 밑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시는 거 아닐 텐데 네. 이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맞아. 비벼서 뜨거워진 상태로 눈에 대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속눈썹에 있는 기름샘의 기름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반대로 한여름에 너무 덥다 그래서 찬물로 세안을 많이 하거나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는 분들. 눈 말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름샘에 기름이 잘 배출이 안 되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달에 뭐 매일매일 이거 기간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매일 하라고 그러는 이거는 약간 양치질하고 좀 비슷해서요. 뭐 하루에 10번 하고 일주일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하게 매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눈꺼풀 약간 드시고 눈꺼풀 들고. 눈썹 아래쪽을 살살 닦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려우시면 거울 보고 아니 저거 집에서 화장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그냥 잘 하실 것 같아요. 쉽게 하실 것 같아요. 화장 안 했던 남자들은 좀 어설플 수 있어요. 먼저 찜질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아내가 좀 해주시면 어때? 아내가 좀 해주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이거는 같은데. 아니 하다가 싸울래나?
처음에는 효과를 못 보실 수 있는데 네. 한 달 이상 하시면 누구나 다 편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눈꺼풀 청소를 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시원해요? 알아봤습니다. 들어와 주시고요. 시원한데요, 이게. 눈이, 네. 밝은 세상을 네. 얻게 된 것 같아요. 마사지 자. 효과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요 눈꺼풀 청소 했잖아요. 네. 눈 운동 가야죠. 예, 네, 트레이닝 한번 또 우리 한동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한트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한동원 네. 원장님 준비하셨죠? 네, 한트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안구 건강을 위한 이름하여 한동화의 안구 건강 3분 까꿍체조를 깍꿍체조, 준비했습니다. 깍꿍체조. 이건 또 뭐야? 깍꿍체조. 아니, 이름이 애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깍꿍체조. 간단한데요. 깍꿍 이렇게 하는 건가? 눈알 돌리기도 들어가 있고 지압도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수정체의 탄력을 좋게 해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황산화 미세먼지 자외선으로부터 눈이 피로하고 또 시력이 떨어지고 또 안구 충혈이나 안구 건조증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채널 돌리셔도 돼요. 자칫 중독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독? 그 정도로요? 너무 센가? 어디 봐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어. 어디 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네. 준비 운동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음악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때 맞춰서 같이 해보고 제가 순서를 먼저 순서. 간단하게 먼저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준비 자세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준비 자세? 그리고 고개는 돌리지 말고 눈동자만 돌리는데 손의 위치를 먼저 이동시킵니다. 그렇죠. 먼저 거리가 좀 떨어지면 좋은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왼쪽, 그렇죠. 눈만 움직이래 요즘.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다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눈동자만 돌리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지압입니다. 지압은 동자료, 정명, 양배, 양배. 여기 양배군요. 예, 승읍 눌러준 다음에 뼈 있는 부분이요. 그렇죠. 손을 비벼서 따뜻해지면 예. 네. 코에 대지 마세요. 눈에 대요. 눈에 대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 한 번 다시 예. 네, 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요게 까꿍이구나.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자, 언제 만든 거예요? 음악 주시죠. 네. 본인이 몰라요, 어떻게. 네, 박자 잘 맞습니다. 오른쪽. 셋. 고개는 가만히 있고 오는 동 크게 눈동자만 돌리는 겁니다. 손끝을 보는 거죠. 한 바퀴 더. 지압. 눈 안쪽. 눈 위쪽. 눈 아래쪽. 자, 손 디뎌서 눈에 댔다가 까꿍. 까꿍. 한 번 더. 눈에 대고 까꿍. 네. 이렇게 딱 하시면 딱 1분 나옵니다. 야. 그래서 집에서 아니, 아이들과. 근데 어쩜 이렇게 국민체조 음악하고 딱 맞아요? 제가 제작진들하고 합숙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음악 배경음악을 골랐습니다. 합숙까지. 합숙 갔어요? 그냥 어제 해봐서- 저녁 때 3분 있던데.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세 차례 하면 3분이 되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수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야, 오랜만에 국민체조 음악 들으니까 좋다. 갑자기 이거 하고 싶어져요. 너도 하는 거. 그래, 있다. 자, 이번엔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가겠습니다.
네, 이보은 요리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력은 좀 어서 오세요. 괜찮으시죠? 제가요, 시력이요, 사실 점점 안 좋아요. 눈운동 같이 따라 하시던데 아까 보니까. 아, 약간 예. 했어요. 제가 아직 노화는 안 왔는데요. 네. 난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요새 눈 건강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제가 앞으로 매일매일 1분 동안 깍꿍 운동 할 거예요. 네.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깍꿍 네. 운동 하면서 그러니까요. 음식 챙겨야 되잖아요. 요새요, 사실은 딱 지금 아니면 못 먹는 제철 재료가 있어요. 바로 곰취예요. 곰치구나, 저게 이게. 네, 곰취예요. 곰 발바닥처럼 생겨서 곰취. 네. 또 인제 곰배령에서 금방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네. 가장 먼저 먹었다고 해서 곰취.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아무튼 네. 요 곰취인데 요 곰취가요. 곰취.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야, 눈 특집이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 곰취 가지고 맨날 쌈만 드셨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특별하게 제가 곰취 김치를 만들어 드리려고 와, 합니다. 어감도 좋아. 곰치, 김치, 곰치, 김치.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곰치, 김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발해 놓고 네.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좀 중부지방에 좀 살이 좀 늘어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또 밥도둑이. 네, 완전 밥도둑인데요. 그래요? 네. 사실 요 곰취가 우리가 장아찌로만 드셨잖아요. 네네네. 요거 가지고 이제 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네. 1년 내내 드실 뿐만 아니라 요게요. 뜨거운 밥에 찬물 말아서 한 장 익은 거 탁 올려서 입안에 딱 넣으면 아이고. 그 쌉쌀하게 퍼지는 그 맛 때문에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궁금해요. 네. 근데 또 김치라고 일단, 하니까 좀 그쵸. 걱정이 돼요. 번거로울까봐. 안 번거로워요.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깨끗하게 씻은 곰치 준비를 하시는데요. 곰치는 사실 다듬을 게 없어요. 이 끝쪽만 살짝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섬유질 깐다고 이렇게 껍질 까기도 하는데 이건 네. 그냥 쓰셔도 그냥 써도 괜찮고요. 되고. 이렇게 물 한 4리터에다가 굵은 소금 1과 2분의 1컵을 넣고 요거를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잘 풀으면 소금이 녹게 되겠죠. 네. 녹은 거에다가 곰치를 이렇게 다 좀 넣어요? 담가요. 네. 담가서 이렇게 절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곰치가요. 네. 가장 절임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이 줄기 부분이기 때문에 줄기, 아래로 가야 되겠네? 예, 아래로 가게 하고 무거운 돌 같은 걸로 지긋하게 눌러서 무거운 거. 얼마나 절일까요? 얼마나?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간단하다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얼마 안 절릴 것 같은데. 30분만 30분. 아, 뭐. 진짜 너무 간단하네요. 오래 절이게 되면 네. 곰치의 또 향이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곰치가 너무 이렇게 쫙 늘어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돌로 약간 눌러서 아니면 이렇게 컵 같은 걸로 물 담아놓고 이렇게 꾹 눌러서 30분 정도만 절여 놓으시면 아주 맛있는 곰치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절임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절여왔어요. 요게 이제 무거운 거 올려놓고 네, 절인 거. 30분을 절인 30분. 건데요. 아. 지금 색깔이 약간 진해졌어요. 네, 좀 진해졌죠. 네. 요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펼치세요. 펼쳐서 수분을 좀 날리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날려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아니, 수분 없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요렇게 수분이 없어야 제가 아까 곰치김치는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1년 내내 드시려면 수분감이 조금 없어야 골마지도 안 껴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오래 가고. 이렇게 수분감이 없어야 양념이 씻기질 않아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가 있는데요. 뭐 다 똑같아요. 양파. 좀 다져서 아주 네. 잘게 다져서 준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쪽파도 조금 일반 다른 것보다 좀 짧게. 짧게. 그다음에 청양고추, 풋고추, 그다음에 붉은 고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딱 알맞은 채소 집어넣고요. 다 잘게 다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죽 쓰는 거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죽을 쏘아놨는데요. 이 네네네. 죽은 네. 바로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죽 쓸 때는 맹물에다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곰치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칠맛 나는 재료에다 죽을 쓰면 훨씬 더 맛있어요. 요게? 그래서 다시마하고 대파뿌리. 대파뿌리도 쓰는군요. 대파뿌리를 넣게 되면 단맛이 날 뿐만 아니라 요게 네. 방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꼭 집어넣어서 대파뿌리. 물에다가 요걸 끓이세요. 네. 그래서 그걸 차게 식혀서 그 물에다가 요 쌀가루하고 쌀가루. 그다음에 이 밀가루 요게- 아니에요? 예, 요 밀가루하고 밀가루. 두 개를 섞어서 죽을 쓰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곰치김치의 양념장이 맛있어요. 네. 자, 그렇게 죽을 쓴 쓴 다음에? 죽을 요렇게 제가 좀 쏘아왔거든요. 네, 그다음 식히는군요. 그렇죠. 차게 식혀서 요렇게 식힌 적당하게 다음에 덜어서? 양념을 집어넣고요. 요거에다가
그냥 어머님들이 집에서 그냥 다 하시는 양념 다 넣으시면 돼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렇죠. 매콤하게. 그렇죠. 오, 많이 넣네요? 좀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네, 멸치 액젓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새우젓이거든요. 새우젓을 제가 잘게 다져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왕이면 다져서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양파도 넣었기 때문에 네네. 어머님들이 저 설탕 약간 단맛 넣으면 좋은데 저는 그냥 매실청 넣습니다. 네. 그래서 매실청. 넣고요. 요거 매실청이에요? 네. 그리고 뭐 요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다음에 요거 생강즙이에요. 생강즙 조금. 네, 요거까지 넣고 요거를 한번 잘 저어줘야 섞어요. 되겠겠네요. 네, 잘 섞어요. 요즘에 또 매실 담글 때 안 됐나? 네, 이제 조금 그죠? 있으면 매실 담을 철이에요. 네. 자, 지금 이제 청매가 나오는 철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청매 담는데 저는 올해는 좀 황매를 담으려고 좀 기다리고 그러세요?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지금 양념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님들은 집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하시니까 이 양념장이 훨씬 더 빨갛게 일어날 거예요. 아우, 빛깔도 좋고. 그쵸? 향이 벌써 이렇게 그렇죠. 그럼 올라오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만들어 놨던 거 네. 양파, 그리고 양파. 그다음에 네. 쪽파, 고추도 다 넣나요? 네, 고추도 다 넣고요. 일단 다 넣어주세요. 네네. 네, 빨간색도 어우, 넣고. 빛깔 좋다. 예, 요거는 풋고추예요. 자, 넣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요거는 마지막 팁인데요. 요건 뭐예요? 요게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네?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소금만 하죠. 근데 저는 국간장으로 간을 해요. 이유는요? 그래야 훨씬 더 감칠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곰치, 김치의 그 쌉쌀함이 딱 입안에 와닿아요. 네. 자, 그래서 국간장 넣고요. 네. 여기까지 잘 섞을게요. 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김치 이렇게 쉽게 담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금세 굉장히 쉽죠? 예. 자, 이렇게 됐으면 제가 아까 왜 곰치를 이렇게 해서 좀 말렸잖아요. 말려놓으세요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이제 바르기만 하면 돼요. 어.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요? 일단 옆에다 놓고요. 우리 깻잎 그 하듯이 이렇게 바르는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꼭 한 장 한 장씩 이것도 곰치도 깻잎 그 절임처럼 밥에다가 올려서 딱 싸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바르시면 돼요. 아, 아, 맞네요, 저것도 정말. 손으로. 배추김치 할 때 저렇게 그쵸. 하잖아요. 겉절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제 놓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요거를 어제 저녁에 미리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좀 맛을 보여드리려고 네. 좀 김치를 만들어 왔거든요. 아니 저것만 봐도 그 진짜 밥도둑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향도 지금 이게 콜에서 그냥 딱 그 곰치 향하고 여러 가지가 탁 치는 게 침이 꿀꺽 들어가네요, 아주.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정말 궁금한데 저렇게 담아오셨구나. 네, 담아왔어요. 이렇게 어때요? 숙성은 얼마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숙성 안 시키고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센 것으로 잡수시다가 요거요. 고기 구워서 살짝 해서 싸서 잡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새 생선 많이 잡수시는데 생선찜 해서 같이 싸서 잡수셔도 괜찮고요. 생선찜까지. 예, 이두저도 아니면 그냥 맨밥에다가 예. 덮어서 잡수셔도 아주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 한낮에 더울 때 말이에요. 맞아요. 저거 그냥 네. 찬물에 밥 네. 말아서. 밥 말아서. 맞아. 이거 기가 막히겠어. 너무 기가 막히죠, 진짜. 네. 아예 안 먹어봐도 돼요? 이야. 네, 한번 잡숴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한꺼번에 또 먹는 한꺼번에? 거죠? 네. 처음에 한번 제가 근데 드려볼게요. 이 곰치가 아까도 이제 눈에 좋다 이랬는데 또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곰치는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안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루테인은 이제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일종인데요. 자외선이나 이제 청색광으로부터 이제 망막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을 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이병원 선생님께서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했는데 당연히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지만 더불어서 이제 곰치, 김치는 열을 가하지 않고 요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협동작용을 일으켜서 또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구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좀 눈에 좋은 식재료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EPA, DHA인데 그 중에 DHA가 망막의 영양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청어나 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많고 또 호두나 작과 같은 이제 견과류에도 많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루테인 말씀드렸는데 루테인은 실은 이제 동물성 식품에 굉장히 많은데 특히 달걀을 노른자,
루테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성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곰취 김치를 드실 때 달걀 노른자를 같이 요리해서 드시면 훨씬 좋겠고 또한 이제 제가 앞서 안구에 염증이 있을 때 차를 뭘 권했죠? 국화차. 그런데 눈을 보호하는 영양 성분을 주기 위해서는 구기자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구기자차는 지잔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서요.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서 야맹증이 있을 때도 좋고 백내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 건강에 위해서 베리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베리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베리류나 상관없이 골고루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곰치김치 이거 먹을 때 달걀 후라이 먹어야 되겠는데.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단백질 말씀하셔서요. 네.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죠. 뭘까요? 준비하셨어요? 바로 곰치 쌈하고 조개젓 쌈장이에요. 조개젓 쌈장. 맛있겠다. 아니, 네. 쌈 먹으면 맛있겠는데 조개젓 쌈장은 네. 또 우리가 예. 제가 곰치가 쌉쌀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새콤한 쌈장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조개젓 조개젓 쌈장인데요. 쌈장. 네. 사실 조개젓이요. 딱 지금쯤 만들어서 잡수시면 입맛을 확 사로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오늘 곰치 쌈을 먼저 할 건데요. 네. 지금 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듬을 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요거 그냥 팔팔 끓는 물에다가 하는데 그냥 맹물 아니고요. 쌀뜨물에다가 하셔야 돼요. 왜 쌀뜨물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머님들이 곰치 삶는다 그러면 그냥 맹물에다가 소금 약간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간하려고. 쌀뜨물에다가 하면 아무래도 쌀뜨물이 쌀 전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곰치의 쓴맛이 또 없어지고 그다음에 곰치가 굉장히 구수한 맛을 내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맹물보다는 쌀뜨물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쌀뜨물에 소금을 약간 넣었어요. 소금 네. 약간 넣고 요게 지금 줄기가 약간 억세잖아요. 향이 곰치향. 나죠? 곰치향 줄기부터 좋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네. 줄기부터. 집어넣는 거. 줄기부터 집어넣고 어느 정도 줄기가 약간 야들야들해졌다 그러면 잎을 이제 넣고 이렇게 3번 데치세요. 근데 너무 오래 데치시면은 요때 맛이 없어요. 너무 늘어지는 맛이 없으니까 딱 팔팔 끓는 쌀뜨물에 집어넣고 10번만 세세요. 10초 정도만. 하나, 10초만. 둘, 네. 셋, 그렇게 하고 난 넷. 다음에 바로 건져요. 저게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 쌈을 할 때 어떻게 삶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잘못 삶으면 좀 억세기도 하고 그쵸. 맞아, 좀 맞아. 누르기도 없애죠. 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요 곰치는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넓게 펼쳐서 잡수셔야 되는데 물기를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짜잖아요. 네. 그래도 곰치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물기를 자근자근 짜서 저처럼 이렇게 활짝 펼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펼쳐놓은 게 이제 요거죠. 펼쳐놓고 요거 그냥 잡수시면 되는데요. 멀리서 보면 작은 호박잎. 호박잎 같죠. 예. 네. 자, 그러면 부들부들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쌈장을 넣어야 되는데, 쌈장을 아까 만들어야 말한.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잘 삭혀놓은 조개젓이에요. 네. 제가 한 6개월 정도 삭혔더니 조개젓갈이 굉장히 아주 맛있게 잘 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짠맛 조금만 흐르는 물에 한 번만 확 제거하고. 데친 다음에, 데친 다음에? 아니야, 아니, 데치지 말고 아니, 헹군 다음에, 헹군 다음에? 건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다 담고요. 네. 또 자체만 먹어도 맛있고. 네. 조개젓 이 자체만 요거 해도. 맛있는데 여기다 또 요거에다가, 쌈장이야. 예, 쌈장을 만들 거라 일단 네. 고춧가루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홍고추예요. 네네. 일부러 요런 거 좀 홍고추. 넣어줘야지만 또 맛이 있잖아요. 네. 요거에다가 보기도 좋죠. 예, 그다음에 매콤한 맛을 내려면 청양고추 조금 넣고요. 넣고. 그다음에 저는 마늘을 이렇게 채 썰어서 넣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진 양파. 양파. 예. 곱게 다졌어요. 네. 그거에다가 여기 맛술이에요. 맛술. 아무래도 조금 콩콩한 냄새는 있으니까 맛술하고 요거 청주예요. 네. 청주. 청주까지. 네. 그다음에 식초까지 넣고 그다음에 맛술, 청주, 식초. 식초까지 넣고 이렇게 잘 섞어요. 잘 섞어서 네. 버무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는 뭐 참기름 이런 거 안 넣고요. 그냥 깻가루 넣으시면 돼요. 깨가루. 네, 맛있겠다. 깎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잘 섞어요. 이거 만능장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네. 느낌이. 예? 이렇게 해서 잡곡밥 준비한 거에다가 요 쌈하고 네. 같이 해서 쌈장으로 잡수시면 네. 요것도 아주 일미지요. 요건 막걸리네.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요. 나오죠. 향이 거기까지 가죠. 근데 제가 요 조개젓에 식초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네. 식초를 넣게 되면 살균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조갯살을 훨씬 더 탱글탱글하게 하고 비린 맛을 싹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조개젓갈 무칠 때는 꼭 식초를 넣어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우렁 쌈장 뭐 이런 거는 흔한데 네. 조개젓 쌈장은 참 생소했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이 제가 만들면서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먹어보니까요. 곰취의 쌉쌀한 맛, 그다음에 그 밥의 단맛이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요 조개젓에 아주 콤콤하면서도 그 새콤한, 그다음 매콤한 맛이 딱 얹어지니까 진짜 궁합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표현을 하셔. 시리가 질질질. 근데 있어야 되겠다. 곰취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취나물의 종류가? 곰치 종류가 뭐 곰치 하나밖에 취나물 아니에요. 곰치 한 취나물 두 개. 종류가 한 60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곰치, 많아요? 개미취, 참취, 미역취 이게 다 취의 한 종류예요. 취하겠네. 네, 그 중에서도 곰취가 취나물에서는 가장 제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네. 저렇게 먹을 수 있으면 나물인데 저렇게 아닌 바로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없는 거는 약재라면서요. 맞네.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네. 효능은 비슷한데 네. 예를 들면 효능 비슷한데 향이 좋고 맛이 좋으면 네. 식품으로 가고요. 효능은 좋은데 너무 쓰고 맛이 없으면 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독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요것도 그렇대요. 자, 요거 저 레시피 한번 볼게요. Doesn't matter if she hurt you so. Get up and dance. Just feel that beat and sing it.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music make you lose contro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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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out as hard as you can. Make 'em hear from LA to Japan. Don't let 'em bring it down. This is how we do it now. Go and roll them windows down.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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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with your hands in the sky. Light it up like it's the 4th of July. Don't let 'em bring it down.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A little bit louder now. It doesn't matter if you're way off track. Sing. Feel like you're headed for a heart attack. Just raise your voice and breathe the noise and sing it. Sing for your mama, sing for your daughter, sing for your sisters, misters, best friends, brother. 'Cause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music make you lose contro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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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out as hard as you can. Make 'em hear from LA to Japan. Don't let 'em bring it down. This is how we do it now. Go and roll them. 네, 곰치 김치, 곰치 쌈인데요. 조개젓이 또 아주 특별합니다. 곰치 김치 빛깔 보세요. 깻잎 같기도 한데 네. 향이 너무 궁금해져요. 네. 오. 개발하셨어. 네, 곰취 향이 아주 쌉쌀하게 올라와서요. 네. 입맛을 확 사로잡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곰취 김치 담을 때 양념에 들어가는 채소는 조금 잘게 다져야 좋습니다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이유가 있었군요. 겉돌지 않고. 아니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담아주신 게 네. 지금 한정식 상 받은 느낌. 그래요? 아, 어쩜 이렇게 고기도 정갈하게 좋고. 담아내셨어요. 그래. 대접받는 매일 오늘은 대접받는 느낌에서 너무 기분이 오늘은 두 분 선생님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네. 네. 말씀하신 동안에 빨리 먹으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네네. 조개젓을 쌈장으로 해서 네. 네, 쌈부터. 어때요? 향긋한가요? 일단 식감이 네. 그렇죠. 소리가 귀로 전달이 되고 그러네. 아삭아삭한 게 그다음에 향이 느껴져요 입안에서. 네. 오. 향이 정말 세네요. 와. 오. 코에서 제가 향이 먼저 쌀뜨물에 느껴지고 데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곰취 향이 조금 삭감은 됐는데 그래도 은은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 그럼 저희도 한번 먹어볼까요? 곰치 김치인데요. 곰치 김치를 이 잡곡밥에다가 한번 네. 싸서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밥도둑이라고 그런 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뭔지 아시겠죠? 요게요 먹다 보면요 저도. 밥을 한 공기를 더 불러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밥 반찬이에요. 네. 이야, 너무 요거까지 다 향긋한데요? 드셔야 돼요. 요거까지. 까지. 네, 요거까지. 네. 향이 너무 좋죠. 곰치 향이. 곰치 향이 제대로 네.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 맛이구나. 네. 이제 쌈을 좀 싸서 잡숴보세요. 이렇게 쌈을 이렇게 쌈. 네. 조개젓 쌈. 밥 이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조개젓 쌈장 딱 올리고. 네. 입안에 그 자연의 살아있는 향이 있죠. 너무 그 신선한 향이 가득해요.
혹시 그 인제 곰배령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느낌 없으세요? 야. 맞죠? 아, 이게 조개젓 쌈장이 너무 궁금해요. 한낮에 햇살 너무 더운데 네. 곰배령 그늘 안에 네. 앉아서 개울가에 바람 딱 발 담그고. 그러면 신선 아이, 노름이 그쵸. 근데 조개젓 쌈장. 네네. 이거 드셔야 돼. 정말 이게 맛도 정말 기가 막힌데, 효능도 이렇게 잘 재료를 선택하신 게, 조개는 대부분 타우린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타우린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안구 건강, 노인성 안구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혈액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곰치 쌈장에 조개젓이 들어가는 것도 안구 건강을 위해서 곰치랑 조개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개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탱글탱글해가지고 입에 싹 감겨요. 우리가 맛있다. 6개월 정도 이렇게 삭혀놨던 조개젓이에요. 맛있어요. 쌉쌀한 그 맛이 또 일품이고요. 정익 씨는 어떠세요? 자꾸 이게 손이 가게 되네, 이게. 아니 근데 오늘 우리가 눈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아까 눈이 좀 뻑뻑하면 인공 눈물 계속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계속 넣어도? 적절하게만 넣으시면 좋은데요. 이제 아까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많이 울어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슬프거나 아플 때 나오는 눈물은 네. 실제 눈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극 때문에 나오는 2차 눈물이라서요. 네. 기본적인 눈물이 이제 골고루 분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눈물 성분은 물 성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름 성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눈물약은 물 성분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각각 안구 건조증의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안약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 보조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눈에 좋은 거 꼭 먹어요. 저도 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저는 드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예. 여기 아까 저기 한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메가3도 꼭 권장하는 편이고요. 50대 이후에선 루테인 들어간 성분들 꼭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요. 네. 물론 식품으로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권장량을 드시려면 네. 참치 깡통으로 하루에 한 30개씩 먹어야 돼요. 아이고. 그리고 루테인도 계란을 한 2판 정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정제된 걸 먹으면 흡수율도 좀 좋고요. 네. 예, 그 정도 드시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끼 얘네들이 당근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까? 제가 뭐 토끼 입장은 안 돼봤지만 실제로 토끼가 당근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로부터 공격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눈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토끼는 아마 당근을 섭취함으로써 시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그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곰치도 저는 사실 김치 만들면서 아, 내가 1년 12달 곰치를 맛볼 수 있는 이 레시피가 굉장히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조개젓 쌈장, 이거 지금 대박 히트 예감. 저 밥 다 먹었어요. 밥 조금 맞아요. 정말 궁합이 제대로예요. 네. 곰치김치랑.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한상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눈 건강에 대해서 조언해 주셔서.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아침에 청명했잖아요. 그쵸. 어디 좀 산 좀 언덕 같은 데만 올라가도 시야가 확 확보돼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멀리 보면 눈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시원한 느낌을 받잖아요. 오늘은 어디 올라가서 탁 트인 시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네.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낮 기온도 좀 오른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영 캐스터. 네, 상쾌한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 날씨를 전하니 왠지 모를 설레임도 느껴지는데요. 다만 어제 비가 그치고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부쩍 낮아졌습니다. 새벽 시간대보다는 조금 높아져서 8시 기준 서울의 기온은 13.2도로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봄볕 아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아지겠고요. 또 평년 수준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2도에서 많은 지역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니까요. 얇은 카디건 하나쯤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전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날아갈 만한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오늘 어디서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겠는데요.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에 나타내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좋습니다. 중부는 종일 맑겠고요. 남부는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봄 햇살의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서울, 대구 25도, 전주 2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날씨 속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높아져 다시 더워지겠지만 지난주만큼의 폭염은 없겠습니다. 오늘 깨끗한 공기에 오존 걱정까지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높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북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으니까요. 모자나 선글라스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날씨만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아침은 정말 상쾌한 날씨예요. 오후까지도 계속 이런 날씨가 지속된다는 거죠. 네. 조금 덥긴 하겠지만 이런 날 밖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날 워낙 좋으니까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즐기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